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일단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입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라서 방역을 강화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 수준으로 높인 겁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상당한 대유행이 일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목표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런 해외에서 이제 입국하는 확진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우리 국내 유입을 막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렇게 이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게 되면 신규 변이가 나타나고 유입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또 조기에 확인하고 차단하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게 앞에 그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5가지 정도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 내 공간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좀 제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항공편에 대한 그런 축소나 어떤 제한적인 증편을 통해 가지고 입국자 전체의 규모를 이제 제한하는 게 이제 한 가지 그 방향이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그 중국에서 입국하기 전에 그 음성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나 이제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고 국내 들어와서도 하루 이내에 PCR 검사로 이제 그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에 이제 Q코드라고 해서 여권 번호와 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과 어디서 머물지 이런 기본 정보들을 그다음에 이제 그 증상 이런 걸 체크하는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이제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또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PCR 검사를 국내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대기 과정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의 시설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국내 유입을 이제 막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변이 유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게 됐을 때에 그 검체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서 변이가 어떤 게 지금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일단 이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일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답답한 부분들은 뭔가 확실한 그런 근거나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뭐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또는 어떤 변이가 새롭게 등장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그런 발표들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그 우리나라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2중, 3중에 좀 더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더 강력한 안전판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일단 막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거쳐서 들어오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를 이렇게 모두 다 전수조사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적어도 근데 이제 그 직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들은 일단 막는 것 같고, 경유하게 되는 경우도 경유하는 곳에서 그 나라의 또 실정에 맞게 또 어느 정도의 그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럼 직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 중국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느 정도 과연 변이가 나타났으면 나타났다, 아니면 발병이 됐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막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과연 이 변이가 또 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제 뭐 각 나라마다의 상황이 다르죠. 사실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고 가장 교류가 많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과거에도 보면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다음에 알파 변이가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대규모 유행이 있은 다음에 델타 변이가 나타났고,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유행이 있은 다음에 오미크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통제가 되지 않는 대규모 유행 이후에는 그리스 알파벳이 바뀌는 이제 새로운 변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새로운 변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면역의 회피와 전파력 증가 또는 이런 감염 확산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변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나라에서 먼저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교류들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막지 않으면 사실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커다란 유행이 지나가고 나선 변이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중국은 알 수는 없지만 변이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변이를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미국과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BQ 변이가 BA.5 이후에 이제 대규모로 유행을 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BQ가 우세종이 된 이후에 새롭게 XBB 1.5라는 또 변이가 새롭게 나타나서 또 새로운 이제 어허. 변이가 나타나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지금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변이들이 계속 이제 그 출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남아나 인도 이런 쪽에서는 BA 2.75라는 켄타우로스, 네. 켄타우로스의 그 제조합 변인 XBB, 또 그 하위 변인 BN1. 우리나라는 지금 BN1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런 그 2.75의 그 하위 변이들이 사실은 이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 다른 지역과는 달리 BA.5의 하위 변인 BF7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지금 완전히 특성이 다른 변이들이 각각 나라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중국은 BF7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는 결국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너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뭔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 빨리빨리 투명하게 발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이제 전장 유전체 검사를 통해 갖고 변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보통 이제 감염병을 하면 확산세가 빨라지는 대신 약화된다라는 걸 많이 듣고 있는데 말씀해 준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행하는 것은 또 뇌에 손상을 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뭐 어떤 증상이 더 심해진다거나 뭐 위중증이나 사망이 더 높아진다거나 이런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이가 거듭할수록 일반적으로는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위중증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일반론을 또 하나 뒤집는 게 보통은 한 번 감염된 사람이 재감염되면 좀 가볍게 앓고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변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어떤 예단을 하기보다는 그런 변이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정보들을 얻어서 빨리 대응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정도 1월 말쯤에 마스크 해제 여부도 고민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중국발 변이가 심하게 휩쓸게 된다면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 효과가 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걸 갖다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스크라는 거는 그 순간의 방어력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착용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감염에 위험하다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외부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장기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방역의 견제에서 이제 따진다 그러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7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데 유행의 이제 정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유행이 안정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가지고 확진자가 좀 더 늘더라도 충분히 대응하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위험 요인들이 해제가 됐을 때에 지금 마스크 착용의 그런 의무화를 권고로 바꿀 수 있을 것인데 네. 지금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여기 신규 변이 유입이나 또 확진자 유입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그 유행의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본 이후에 그런 안전한 상황에서의 권고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신상엽 위원과 인터뷰한 지가 한 2년 좀 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7차 유행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7차 유행도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만간 좀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감기약의 원료들이 사실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감기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뭔가 이제 만들고 싶어도 원료 수입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 그러니까 장기적으로의 이제 그런 생산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좀 일부긴 하겠지만 뭐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감기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있던 감기약의 또 재고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그 입국자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나름의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감기약의 그런 원료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관련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번 코로나19는 과거의 감염병과는 다르게 예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해 오셨는데 혹시 중국에서 이렇게 확 올라온 유행이 조금은 빠르게 가라앉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한두 달 뭐 이 정도. 지금 뭐 사실은 뭐 우리는 뭐 이미 겪어봐서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델타 유행을 겪고 나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뭐 이런저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유행을 정말 대규모로 저희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10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하루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유행을 겪었고 그 뒤에 5, 6, 7차 이렇게 겪었는데 지금 중국이 딱 지금 저희가 겪었던 오미크론 그 대규모 유행을 국가 차원에서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런데 그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지도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그런 감염 추세라 그러면 아마 한두 달 내에 정점을 찍고 유행의 규모는 자체는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규모 지금의 유행은 금방 이제 아마 어느 정도 한두 달 내에 꺾이겠지만 아마도 분명히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5, 6, 7차 유행 이런 것들이 우리보단 좀 더 빠른 주기로 계속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게 해외로 계속 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제 안심하고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굉장히 이제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중국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감염병 전문가로서 그럼 이것도 한번 궁금했습니다. 즉 우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방역 외부에서 들어온 걸 다 막겠다. 중국이 한 게 이제 제로 코로나를 위해서 다 막아놓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안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중국의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중국의 의료 시스템 부하도 별로 없었고 사실 어느 정도의 많은 불편은 겪었지만 그게 효과는 있었던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했을 때의 감염 통제 효과는 확실하지만 그게 경제적으로도 견디기가 어렵고 이게 장기간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든 백신 접종이든 이런 방역 정책들은 국민들의 수용성이 충분한 가운데서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 통제 상황들의 그 변화에 의한 그런 확진자 수 증가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사흘째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코로나19 유행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동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의 유행에서 생겼던 자연 면역이 감소하면서 기존 변이를 가지고 이제 유행이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서 유행 범위가 확대되고 재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두 번째 동력을 받는데 우리의 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초에 이제 그런 확진자 그 자연 면역 감소로 인해서 1차 그 유행을 증가를 했었고요. 네. 12월 초쯤에 약간 감소하는 듯하다가 다시 증가했었던 게 지금 BN1과 같은 이런 새로운 변이가 들어오면서 2차 증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벌써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자연 면역이 상당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뭐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유행을 주도하던 그런 가장 주도적인 그런 연령대가 1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방학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의 유행의 단기 정점은 이번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중국의 영향과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점차 감소 추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발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문제 신상엽 상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